저희 집에서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 이 공간은 괜히 시공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2층 테라스입니다. 그런데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2층 테라스를 만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어봤는데요. 2층 테라스에 만족한다거나 정말 잘 지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라이 정원입니다. 주택은 10번을 다시 지어도 후회하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도 이 말에 진짜 공감합니다. 주택을 짓기 전에 아무리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도 다 짓고 나면 후회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후회를 조금이라도 덜 하실 수 있게 건축주가 시공해 놓고 가장 후회하는 사례 4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4가지를 시공하면 결국 후회를 하게 되는데 과연 주택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도 똑같이 하게 됐을 후회를 피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릴 4가지 사례는 하면 무조건 후회한다. 절대 하면 안 된다. 또 그런 건 아니니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과연 나에게 꼭 필요한 시공인지 아닌지를 직접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원주택을 짓고 나서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장면은 바로 이렇게 2층 테라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는 않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2층 테라스 만든 것을 많이 후회하십니다. 일단 2층 테라스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불 먼지를 털려고 한 번씩 나가기는 하는데 그 외에는 나가는 것 자체가 꺼려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야외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쌓여서 맨발로는 나갈 수 없고 그래서 슬리퍼를 놔두는데 하도 안 나가니까 슬리퍼에도 먼지가 많이 쌓여서 한번 나가려면 슬리퍼를 씻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주 나가면서 활용을 하면 되지 왜 안 나가냐고요? 이게 2층 테라스는 구조상 겨울에는 엄청 추워서 못 나가고 또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못 나갑니다. 그래도 나는 2층 테라스를 무조건 할 거야 라고 마음먹은 분이 계신다면 남쪽으로 테라스를 내는 것만은 꼭 피하시고 웬만하면 처마가 덮는 구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처마도 없는 테라스가 남쪽에 있기라도 한다면 1년 내내 사용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층 테라스를 계획하신다면 누수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 집도 누수가 됐었습니다. 보시는 곳은 누수 때문에 도배를 다시 한 건데요.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죠? 이게 2층 테라스 쪽을 통해서 물이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방수 작업을 했습니다. 지붕이 덮여있지 않은 2층 테라스는 누수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나는 2층 테라스를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0년 넘게 이삿짐을 하다 보니 웬만한 집들은 다 가봤습니다. 빌라들이 많이 지어져 있는 빌라 단지에 가보면 4층 주인 세대는 다락방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락방에 있는 주인 세대에 처음 이사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다락방에 대한 환상을 갖고 들어가시면서 약간 들떠 계십니다. 여기서 하게 될 악기 연주 같은 취미 생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또 나만의 아지트, 이런 것들 때문에 꿈에 한껏 부풀어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다락방이 있는 4층 주인 세대에서 살다가 이사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 다락방을 실제로 잘 사용하시는 걸 별로 못 봤습니다. 대부분이 여기를 창고로 사용하시거나 심지어는 손님이 왔을 때 개나 고양이를 가둬놓는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제 경험상 열의 9은 거의 활용을 잘 안 하시고 대부분 짐을 쌓아놓는 창고 용도로만 사용하십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그래도 활용을 많이 하겠지 싶지만 어린 아이들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입주했을 때만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몇 번 올라가고 차츰 별로 이용을 안 합니다. 이렇게 다락방은 우리가 갖고 있는 환상과는 달리 많은 분들이 활용을 잘 안 한다는 점 유념하시고 그리고 시공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주택을 봐오면서 이건 절대 만들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수영장입니다. 이런 설치와 철거가 가능한 수영장 말고 땅을 파서 수영장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 수영장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데요. 바로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 영상을 보다 보면 집 마당에 있는 수영장에서 가족과 함께 수영을 즐기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게 보기 좋다고 따라 만들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외국의 경우 날씨가 따뜻한 곳은 수영장을 자주 사용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수영장을 사용하는 계절이 여름 딱 한 계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용을 안 하는 다른 계절에는 쌓이는 낙엽, 그리고 그 밑에 서식하는 각종 벌레 이런 것들 때문에 귀찮아도 관리를 계속해야 하는데요. 또 시멘트에 금이라도 가면 누수 때문에 이걸 보수하는 것도 일입니다. 특히 주택 부지가 넓지 않은 경우 수영장을 만들면 공간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더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어리다면 주택의 수영장은 필수인데요. 그렇다고 땅을 파서 수영장을 만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매일같이 수영을 하지만 성장하면서 점점 수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만 해도 왜 수영장을 빨리 설치 안 하냐고 다그치던 아이들이 5, 6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시큰둥해집니다. 저는 그동안 매년 여름 이런 수영장을 설치했는데요. 올해에는 중학교 1학년 막내만 딱 한 번 수영을 했고 더 이상 안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때문에 수영장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설치와 철거가 가능한 수영장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파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렇게 넓은 통창이 있는 주택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큰 통창을 시공할 때에는 두 가지를 꼭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햇볕의 방향과 가격입니다. 보통 넓은 통창을 내시는 분들은 탁 트인 시야가 확보되길 원하셔서 그런 걸 텐데요. 큰 통창을 남쪽으로 내면 그 기능을 못 합니다. 저희 집 통창인데요. 높은 통창이 남쪽으로 나 있는데 저희 집은 처마도 없어서 낮 동안에는 계속해서 햇볕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커튼을 계속 치고 있어야 합니다. 탁 트인 시야를 위해서 낸 통창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더불어서 서쪽으로 내는 넓은 창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햇볕이 점심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늦은 오후에는 집안 깊숙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창을 내는 것이 좋을까요? 웬만하면 북쪽으로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집에 있는 북쪽으로 나 있는 또 다른 큰 창인데요. 하루 종일 햇볕이 들어오지 않고 또 바깥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창을 참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창은 벽보다는 단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단열이 우수한 자재, 바꿔 말해서 더 비싼 자재를 어쩔 수 없이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정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통창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햇볕의 방향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